자, 이번 시간엔 10장입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출제 영역, 출제 분포 보시면은요, 상대적으로 청년기는 출제 비중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더라도 7년 동안 5문제면 2번 빼고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4년에도 청년기는 나왔습니다. 청소년기는 7문제보다 많은 9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에 따라서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흐름 읽기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 땡 보세요. 청소년기는 제2 성장급등기다. 제1 성장급등기는 영아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청소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 3세 유아기를 제1 반항기라고 얘기를 하고 청소년기는 제2 반항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2 성장급등기라서 이 시기도 영아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급속도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고 청소년기의 또 다른 특징이 성호르몬의 변화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남성은 안드로겐과 같은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성적인 성숙이 나타나고요. 여성의 남성의 2차 성징 등이 발달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발달 특징 외에도 성적인 발달 특징을 조금 더 다른 시기하고 구분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기도 발달 단계랑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프로이트는 5번째 단계인 구황남자생 해서 생식기에 해당하죠. 에릭스는 5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째 단계는 기자, 죽은 자에서 자아정체성 확립 때 자아정체성 혼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걸 역할혼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걸 통해서 성실이라는 자아 특질이 강화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아제는 감전구형에서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달 이론하고 관련해서 청소년기 문제가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키워드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단어는 정체성이에요. 혹은 정체감, 자아정체성 다 마찬가지고요. 이 정체성이 우리가 영아기 같은 경우는 애착관계 형성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체성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옆에도 다른 단계처럼 연령을 써주는데요. 이때 18세, 19세, 20세, 24세 해갖고 그때그때마다 표기가 조금 달라져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청소년기는 대략 중고등학생 떠올리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기 같은 경우는 성인 초기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대략 20살에서 24살, 아까 33살 혹은 35살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시험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청년기는 시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는데요. 청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생의 피크라는 거예요. 피크라는 것은 신체나 인지 발달의 가장 최고조에 이르지만 아울러 최고조라고 하는 건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정상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기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200페이지 청소년기의 발달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은 우리가 질풍노도에 이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진폭이 심한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리적 이육이에요. 원래 이유는 젖을 떼는 거고 이거는 구강기에 해당하는 영아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육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마음으로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독립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은 떠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아직 부모님한테 의존을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중간인, 주변인, 그 다음에 제2성장급등기, 제2반항기, 사춘기, 심리, 사회적 유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을 보시면은요, 제2 성장 급등기예요. 그래서 신체 성장이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지고 성적인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는 앞서 얘기했어요. 프로이드 생식기고요. 생식기는 그 전 단계에 잠복해 있던 성에너지, 리비도가
다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솟구치면서 성에 대한 관심, 성에 대한 호기심, 이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가 되고요. 에릭슨은 정체성 확립 때 정체성 혼란 혹은 역할 혼란을 통해서 뭘 얻는 시기다라고 얘기했죠? 성실을 얻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아제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이 시기에 어떤 사고, 추상적인 사고, 가설 연역적인 사고, 혹은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신체 발달과 성적 성숙에서 이제 아까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요. 급격한 신체 변화는 인지의 변화라든지 정서의 변화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인생에서 자기 신체 이미지가 자기 존중감 혹은 자기 인식 혹은 개념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때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균형 잡힌 몸이라기보다는 약간 고릴라 같은 약간 팔이 좀 상대적으로 길고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부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균형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바로 청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경우는 성장통을 겪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청소년기에도 성장통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비율적으로 보면 아동기에 뼈와 근육의 어떤 성장 속도의 차이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뼈와 근육의 성장이 청소년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는 편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그 마지막 줄 보시면 신체 내부, 간장이나 폐활량 소화 기능의 현저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내분비선이 발달해서 지방과다로 여드름이 나기도 하는 거. 우리 청소년기 다 지나봤으니까 알잖아요. 청소년기 여드름 많이 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남성과 여성의 그 신체 성장에서의 비교가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은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현저히 큽니다. 그리고 약간 누나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도 아직 아기 같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이 이제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사춘기가 막 시작이 되고 고에 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미 사춘기가 시작되는 여성의 발달이 신체 성장이나 성적인 성숙의 발달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한 2년 정도 신체 급등이라든지 성적인 성숙이 앞서지만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남자가 뒤늦게 이제 신체 급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급등을 빨리 따라잡게 되는 거죠. 자,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태아기 그 발달장애 얘기할 때 너는 여성으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으로 연결을 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니까 여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이름이 에스트로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장, 우리가 보통 남자다운, 여자다운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이제 증가하면서 남자의 체격은 체지방이 감소하면서 모난 얼굴, 근데 여자아이들은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둥글둥글한 얼굴로, 그 다음에 이 남성들은 여자보다 근육이 발달하고 어깨가 넓고 팔다리가 길고 각진 외모를 보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골반이나 엉덩이 부분이 넓어지고 체형은 가늘고 어깨폭은 좁고 그 다음에 둥근 외모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폐 발달이 크게 증가를 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배나 엉덩이의 지방층, 피하 지방이 조금 더 발달하는, 그래서 남녀의 신체 발달의 그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성장의 정점인데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신체적인 성장이라든지 성적인 변화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굉장히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중에 하나로 섭식 장애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계속 안 먹어요. 혹은 폭식을 하고 자꾸 이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거식증은 안 먹는 거, 폭식증은 많이 먹고 그러니까 토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섭식 장애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신체 이미지가 자기 이미지나 자존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주로는 여성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성적인 성숙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1차 성징은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 성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식기 자체가 여성과 남성은 다르잖아요. 이거는 1차 성징에 해당하는 거고요. 2차 성징은 그 생식기의 차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남성으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체형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여성들은 그 가슴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월경을 시작을 하게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변성기가 이제 남자아이들의 경우 변성기가 시작이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데에서 털이 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남자, 여자의 생식 기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1차 성징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춘기에는 그러한 2차 성징이 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차 성징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가는 개인마다 일정하다. 그래서 개인의 차이가 이게 속도의 차이도 있고 시기의 차이도 조금 있긴 하지만 순서 자체는 누구나 동일한 순서로 발달을 하게 된다 해서 치사하게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202페이지 위쪽에 있는 표 있잖아요. 여성의 성적 성숙의 순서, 남성의 성적 성숙의 순서를 이제 옳지 않게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출제자가 그냥 너네 어차피 100점 안 맞아도 되지? 그러니까 10% 20%의 문제는 니네들이 공부한 걸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겠어. 약간 그런 의도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집착을 우리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 나오면 찍고 틀리셔도 부담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미 70% 이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 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인지발달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발달에서 피아제가 얘기했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추상적 사고 등등이 발달하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203페이지 맨 위쪽에 청소년기에 새롭게 습득되는 개념적 기술,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써놓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이게 언급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 싫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밑에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 자아중심성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아제가 얘기하기를 피아제는 인생에서 자아중심성이 제일 강한 시기는 전조작기, 즉 유아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피아제가 자아중심성은 유아기에만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피아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을 리가 없어요. 자, 피아제는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유아기의 자아중심성이 진짜 다른 시기보다 강하긴 하지만 모든 발달 시기에 그 나름의 자아중심성이 조금은 다른 성향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엘킬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에 특징적으로 보이는 자아중심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요,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아기의 자아중심성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유아기의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관점, 타인의 생각이 나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걸 지각을 잘 못해요. 남들도 나처럼 보고 남들도 나처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유아기의 자중심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남들이 나한테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뭘 구분을 못하는 거냐면 타인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걸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유아기 전조작기는 타인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타인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은 타인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걸. 나는 내 몸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내 얼굴, 내 몸매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남은
내 얼굴, 내 몸매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굉장히 의식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을 대표하는 표현을 엘켄드는 상상의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상상의 관중이라고 번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장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자꾸 지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타인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주 작은 실수도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적 우화 혹은 개인의 우화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되게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약간 뭐 친구들한테 어떤 하소연을 하면 이해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너랑 나랑 다른 존재인데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되게 특수한 존재라서 다른 사람의 경험, 감정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누가 날 이해하겠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개인적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둘 다 청소년기의 독특한 자아중심성을 표현하는 표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기의 사회성 발달에서 앞서 우리가 심리적 이유기 얘기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더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 독립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기는 무슨 직업을 가져서 취업을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모와 독립을 해서 실제 독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 다음 시기인 청년기 혹은 성인 초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쪽은 아직 부모한테 의존해 살면서 마음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마음은 독립,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의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말은 안 듣습니다. 부모의 승인 이런 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의 승인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또래 집단과의 강한 유대. 그래서 뭐 노스페이스 다들 쫙 이렇게 요즘도 그러나요? 제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버스 정류장 학교 근처에 버스 정류장 가면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우르르 겨울에 나오는데 다 똑같은 패딩 입고 있잖아요. 남들은 다 노스페이스인데 예를 들어 나만 밀래 이러면 약간 그러고 굳이 그 브랜드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동년배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내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 있죠. 유대를 해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한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릭슨이 기자, 죽은 자, 친생자라고 했던 표의 그 끝부분에 주요 관계범위 있잖아요. 청소년기의 관계범위는 뭐죠? 또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생식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 호기심을 관장하는 성호르몬 리비도가 다시 의식 위로 올라오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동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단짝 친구들의 성별은 여전히 동성인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인데요. 자, 이 시기는 질풍노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수시로 그래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가 같아서 이 청소년기엔 사실 극심한 우울이라든지 극단적으로는 자살과 같은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자신의 그 변화무쌍한 감정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기 인지발달 특성으로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 중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피아제가 형식적 조작기 설명했던 맨 마지막에 이게 막 철학적인 고민들, 내세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면 세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에 괴리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은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기엔 부정적 감정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시기여서 이 시기에 정서적 발달에서의 발달 과업은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관대해지는 게 주요한 발달 과업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샤라고 하는 학자는요. 마샤라고 하는 학자는 204페이지 하단에 있죠. 우리가 이제 에릭슨이 청소년기 발달 과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정체성, 정체감이었잖아요. 혹은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그 이야기, 청소년기 발달 과업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마샤라고 또 우리가 부르고 마르시아라고도 부르는 학자가 에릭슨이 제시했던 청소년기 정체성을 조금 더 세분화했어요. 이 세분화한 기준이 하나는 크라이시스, 하나는 커미트먼트인데요. 이건 위기라고 번역을 하고 얘는 전념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위기가 있었나? 없었나? 위기라는 거, 나 지금 뭐 하고 살지? 나 지금 진짜 이렇게 나중에 전공 뭐 하지? 진로 뭐 하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면 나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다양한 역할들을 시도해 보겠죠. 이거를 아까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유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뭔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나 뭐 하지? 뭐 하지? 라는 고민 속에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보는 시기를 에릭슨은 유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양한 걸 시도하다가 야, 이거 괜찮다. 나 이거 해야지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한 거예요. 고민 속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걸 성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념이라고 하는 건 결정, 즉 의사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 이거 하리라 이런 거. 근데 아직은 그거 결정을 하지는 못한 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유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걸 파란색으로 쓴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아정체성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유예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고민을 한다라는 거나 어떤 거 하지? 그래서 이런 책도 읽어보고 저런 직업군도 탐색해보고 이런 건 되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예를 통해서 성취로 가니까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근본적으로 청소년기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떤 진로를 향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커미트먼트, 결정만 내린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 의사, 우리 언니도 의사.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들은 내가 의사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나도 그냥 뭐 당연히 의사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맞고 내가 원하는지 이게 나한테 내 적성에 맞는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주로는 타인, 주로 가족의 결정에 따라서 혹은 사회적으로 이게 되게 선호가 된다더라. 뭐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 나도 이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걸 정체성 유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건 혼란 혹은 혼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205페이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20에서 34, 35세 사이에 청년기 내지는 성인 초기를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야말로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감각 발달,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의 가장 피크, 최고조를 찍고 그때부터 꺾이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이지만 이때부터는 진짜 취업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독립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이 독립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인 거죠. 그래서 직업을 탐색하고 그리고 뭔가 취업을 준비하고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이게 청년기 발달 과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유아기 아동기 쪽 기출문제 오답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여자, 너 남자 요 정도를 구분하는 것으로 얘는 2년 반, 그래서 주로 유아기 발달 특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정체감이 아니라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특정성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사회적 기대가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가 어째야 돼, 저째야 돼. 요거를 자신의 성성이죠. 내가 여자라면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되는 성성, 여성성에 나를 맞춰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남자라면 사회적 남성성에 나를 맞춰가는 거. 이런 걸 성역할 정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청년기의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는요, 기자, 죽은 자, 친생자에서 6단계가 청년기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데요. 6단계의 발달 과업을 친이에요. 친밀대, 고립을 통해 사랑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기 가장 주된 과업은 취업과 결혼이잖아요. 자, 근데 들어갈 때는 좋아서 들어가지만, 결혼도 둘이 좋아서 하지만 이 좋은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같이 부딪히다 보면 짜증 엄청 나거든요. 결국 이 관계에서 이걸 잘 유지해 나가는가, 못 버티고 도망치는가는 타인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에릭슨은 청년기 발달 과업에서 어떤 위기를 친밀대 고립,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과 고립의 이슈를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타인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어떤 발달 과업이나 특징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청년기의 신체 발달인데요. 우리가 청소년기는 뼈와 근육의 성장은 아동기보다 안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팔다리가 길고 해갖고 약간 고릴라 체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균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모습은 가장 최적의 신체 상태. 여기서 신체는 감각 기능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신체 인지 가장 꼭대기 찍습니다. 신체적인 성숙도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정점으로 해서 쇠퇴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기의 심리, 사회적 발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뭐 심리적 이유기가 아니라 취업 준비 같은 거 하면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취업, 부모 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부모를 떠나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나가는 이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뭘 느낄 수 있다? 양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자녀의 자율성을 위해서 부모가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응원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가 특정 성성에 대해서 남성, 여성에 대해서 각각 기대하는 어떤 기대되는 역할들을 자신의 성역할로 동일시하는 성역할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청년기라고 얘기했고, 이걸 다른 말로 성적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취업을 하는 거, 가족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예요. 청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피아제니 뭐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학자들을 주로 얘기를 할 때는 아동 발달 심리에서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자, 근데 성인 심리학 혹은 성인 발달 이론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쪽 이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런 분들, 레빈슨, 하비거스트, 굴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성인 발달 이론가가 이제 청년기부터 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중에 다니엘 레빈슨입니다. 제가 옛날에 원래 이제 요런 예쁘장한 표지, 이게 2023년 12월인가가 출간이 된 건데요. 사실은 다니엘 레빈슨이 이 책을 쓴 건 훨씬 전이고요. 저는 이거 말고 아주 오래전, 한 20몇 년 전에 또 다른 표지로 나왔던 책을 읽었었거든요. 책은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읽어봐야지 하고 사셨다가 안 읽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다니엘 레빈슨이 성인 발달을 얘기를 하면서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인간의 인생 있잖아요. 인간의 인생을 예를 들어 대략 8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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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략 20년까지는 봄처럼 살죠. 그러다가 20에서 한 30 중반이나 40까지는 뜨거운 여름, 비바람이 불고 태풍도 몰아치지만 어느 시기보다 푸르르고 많이 흔들리는 무성한 시기를 삽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뜨거운 날들을 견딘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가을이잖아요. 이게 중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인생의 겨울이 노년기다. 이런 느낌을 확 주는데, 레빈슨이 딱 이렇게 쓴 책이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 레빈슨이 청년기의 발달과업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중년기 발달과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서는 청년기니까 청년기 발달과업으로 얘기한 거, 저는 이것도 약간 많이 와닿았는데, 특히 저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첫 직업에서 이상한 리더를 만나면, 멘토도 아니죠. 정말 나쁜 놈하고 만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샤샤 해가지고 첫 취업을 딱 했는데 내가 취업한 그 기관의 기관장이 진짜 완전 개떡 같은 인간이에요. 막 이러면 나 이건 안 되겠어. 이 기관만 때려치는 게 아니라 이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껴서 사회복지 안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진짜 인생에 멘토를 잘 만나는 건 청년기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빈슨이 딱 그 얘기를 해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약간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조금 이상적인, 청소년기 자체가 되게 이상적이고 둥둥둥둥 떠 있는 그런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 청년기는요, 현실적인, 그러니까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발을 디딘 현실성 있는 목표와 희망을 정의를 하라. 그리고 멘토를 잘 만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쌓는 거, 이거는 뭐 주로 공통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에릭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레빈슨 자체가 에릭슨 이론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레빈슨이 얘기했던 청년기 발달과업이고요. 자, 에릭슨은 친밀대 고립 그리고 사랑을 얘기했던 건 아실 겁니다. 하비거스트도 되게 유명한 성인 발달 이론가예요. 자, 하비거스트는 조금 길게 다양한 청년기 과업을 얘기를 했는데요. 자, 자신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역할을 수용하는 거. 아까 성역할 사회화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 배우자와 함께 사는 법을 학습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관리하는 거. 여기까지는 뭐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취업 준비해야죠. 그래서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직업 생활을 시작한다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유능한 시민이 갖추어야 될 지적인 기능, 개념을 획득을 하고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완성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서 가치체계를 형성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길게 내린 것 같지만 약간 묶음이 있다라는 느낌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저 굴드라고 하는 학자가 그 청년기 과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청년기의 발달은 자기 신뢰, 자기 수용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뭐 내 인생 부모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돌봐주겠지라는 환상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내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삶이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의식하고 노력이 입각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데 정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 끝이에요. 자, 이번에는 올해 기출입니다. 청년기 하나, 청소년기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26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체적으로는 제2 성장 급등기 맞죠? 근데 이거를 급성장기라고 썼는데 상관없어요. 성장 급등이나 급성장이나 같은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심리적 이유기의 징 아닙니다. 요거 특징입니다. 자, 특징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이유기의 특징이 부모의 승인보다 또래의 승인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내 결정, 또래의 승인, 그리고 또래와의 유대,
또래 영향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삐아제에 의하면 비가역적 사고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 이거 역조작의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보존 개념이 형성되는 이유는 아동기, 즉 구체적 조작기에 동일성의 원리, 보상성의 원리, 가역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역성 역조작이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거 언제부터? 아동기부터 발달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잖아요. 비가역적 사고의 특징이 나타나는 건 언제예요? 아동기 전, 그러니까 유아기에 해당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삐아제로 얘기하면 그 시기는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아닌 거죠. 답이 4번이라는 거 알아채시겠죠? 자,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생식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보면 아이 껌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이에요. 20번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에릭슨은 청년기를 친밀대 고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근면, 열중, 능력 이렇게 여여여 이렇게 얘기한 건 4단계예요. 아동기의 발달이죠. 학령기.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른 시기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고 직업에서도 높은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된다. 청년기는요. 이제 직업으로 진입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진입한 지가 한참 돼서 이제는 조금 내 자리 탄탄. 요건 중년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년기 얘기고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녀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결혼 등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집에 부모만 덩그러니 남는 시기잖아요. 요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났네, 그래서 혼자 남았네. 이거 중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빈둥지 시기는 중년기고요. 중년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에게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빈둥지 시기, 빈둥지 증후군 모두 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자, 또래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시기는 청소년기죠. 그렇지만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아 개념, 자기 인식,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유아기겠죠. 유아기에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집단놀이 하면서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자기 인식, 자기 존중감 발달하잖아요. 자,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직업 혹은 출산 혹은 결혼 이런 것들은 청년기 과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이제 OX, 기출 OX 2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오타가 보여요. 자, 212페이지의 위쪽 아래쪽에 보면 과학적 방법 지식,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이거 조사론에 있어야 되는 얘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재 검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위쪽은 청소년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청년기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정서적 동요를 경험하는 시기다. 일단 정체감 형성 발달 중요하고요. 질풍노도와 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되게 풍파가 많은 시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정서적 동요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의 단체놀이, 팀플레이, 팀놀이를 얘기하고 니네 팀, 우리 팀, 야!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아동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라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섭식장애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자아중심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으로 상상의 관중, 개인의 우화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주목하고 있어. 나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이걸 얘기하는 표현은 뭐죠?
상상의 관중, 상상의 청중입니다. 이거 개인적 우화가 아니라 상상의 청중 혹은 관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5번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래와 유대가 강한 시기, 인생에서 가장 강한 시기 청소년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엔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의 괴리로 인해서 갈등도 고민도 번민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6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7번 2차 성징이 발달하는 거 청소년기 맞습니다. 심리적 이유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비가역성은 유아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렸고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는 생식기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 유실 혹은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도 없이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고요. 그냥 결정만, 커미트먼트만 한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 다 의사니까 나도 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며 이 말은 크라이시스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예요. 아직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라는 건 크라이시스는 있는데 커미트먼트는 없어요. 이거 뭐죠? 유예가 되는 거죠. 정체감 유실이 아니라 유예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1번 틀렸고요. 자, 이번에는 청년기 가도록 합시다. 청년기는 제2성장 급등기다 틀렸습니다. 청소년기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니엘 레빈슨,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얘기했던 그분 있잖아요. 자, 이분은 삶과 직업에 관한 목표와 희망을 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라라는 발달과업을 청년기에 대해서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13번도 맞는 거고요. 14번 청년기는 신체 기능이 최고죠. 그리고 정점 찍고 쇠퇴하기 시작.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릭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레빈슨도 그렇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형성, 청년기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기의 주도인 발달과업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이렇게 과거 이렇게 돌아보라는 건데요. 청년기는 그거보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앞을 직시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앞을 향해 막 나아가서 어디 회사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진입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대한 재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건 중년기예요. 누가? 다니엘 레빈슨이 중년기 과업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는 얘기예요. 자, 이상으로 우리 10장 마칩니다. 이제 한 장 남았어요. 가슴이 뜁니다. 11장 중년기, 노년기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